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개발 1, 급등으로 인한 거래 정지였고요. 이제 월요일이 아니죠. 화요일장 내일 거래 재개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었고, 매매 복귀는 지난 영상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개발 1과 WI라는 종목도 급등으로 인한 거래 정지였고요. 화요일장 내일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데, WI 본 김에 그 다이나믹 디자인, 요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요. 넥스턴 바이오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다이나믹 디자인, 요게 최근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강하죠. 가장 강하고요. 다이나믹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넥스턴 바이오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WI는 거래 재개고요. 코리아 SA, 그 밖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EV 첨단 소재, 또 셀픽 글로벌도 좀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것도 관련된 종목인데 좀 무섭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목요일장부터 해가지고 금요일장 장중에 또 22%까지 시세가 나왔더라고요. 자, 일단은 근데, 베트남 개발 1도 그렇고요. 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양지사도 그렇고, 이거 다 그냥 실체 없어요. 수급으로 인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WI라든지, 다이나믹 디자인, 넥스턴 바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코리아 SE가 시간외에서 상승 마감을 했다가 금요일장 마이너스 6% 출발을 했거든요. 이 기사가 장 전에 있었어요. 금요일장. 그래서 요 기사 내용은, 뭐, 그냥, 뭐 실체 없다, 작전주 아닌가, 뭐 실체 없다, 이런 부분인데,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그대로 믿고 장기 투자해볼까 이러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요 종목들 또 공시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나올 만한 뭐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 박살 납니다.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다 체크를 해 볼 건데, 5일선을 좀 벗어나고부터는 좀 경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볼 수 있지만, 홀딩을 할 때에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내일 베트남 개발 1 일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다이나믹 디자인이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요 종목을 보면서 후발주들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종목을 또 타겟으로 삼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 넥스턴 바이오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상한가에 있는 종목들만 집중을 하더라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양지사도 그러니까 베트남 개발도 그렇고요. 다이나믹 디자인, 뭐 넥스턴 바이오도 다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카운터 어택 강의 때 다루는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은 WI도 코리아 X도 그렇고요. 카운터 어택 급등하기 좋은 날에 해당이 됐었고, 양지사가 이런 자리에서부터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급등을 했는데, 지금 또 미국 시장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이제 빠졌었죠. 금요일장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오늘 더 빠지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느냐가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건 간에 뭐 시장이 어떻건 살아있는 종목, 추세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집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사도 체크를 하면서 코디엠이 점상을 기록을 했어요. 점상.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점상 이어서 뭐 일단은 어떤 시나리오로 가는지 볼 것 같아요. CBI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정확하게 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 마지막 부분에 SPL셀이 급등하면서 이제 수소, 뭐 검은 퓨얼셀도 급등을 했었고요. 이 정도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시장 상황이 암울하고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테마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요 식량 사료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샘표가 최근에 요날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 생명선 지지 밟고 또 한 차례 시세를 주고 지금 5일선 위에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전에 이제 저항을 좀 받았던 자리,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가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템표도 체크를 하면서 그 밖에 고려산업이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지수가 좀 안 좋을 때, 뭐 안 좋지 않더라도요, 움직이면 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 일단 최근에는 이제 셈표가 좀 좋아 보입니다. 강했던 종목이고, 철강 쪽에서는 요게 시간에서 갭을 띄운 다음에, 자, 돈이 들어온 음봉인데, 뭐 그렇게 뭐 크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또 시간에서 4.56%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하이스틸이라든지, 문배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음봉을 만들었는데, 이 음봉을 먹는지, 네, 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유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또 이런 기사도 있었고, 자, 실제로 차트도 생명선 저항을 받다가 자, 생명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생명선 아래로 빠졌고 찔러주고 밀리고 그러면서 최근에도 한번 찔러줬는데 바로 밀리지 않고 또 갭을 띄운 다음에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봉 먹으면서 이렇게 한국석유가 움직여주는지,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죠. 저항받고 바로 하루 만에 빠졌다면 최근에는 돌파를 해서 이 위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5일선을 좀 잘 지키면서 또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연가스 쪽은 뭐 대성에너지 그리고 GSE도 마찬가지네요. GSE도 다시 한번 생명선을 만났는데 지금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항받고 빠지면 매매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 지수 흐름 보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생명선 돌파를 하는지, 일단 최근에는 GSE보다 대성에너지가 좀 더 지금은 더 생명선을 이미 요거는 돌파를 해서 저항을 이전과 같이 저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자리는 여기서 양봉 흐름이 만들어지면 레드불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죠. 그래서 유가, 천연가스 요쪽도 네, 지수 상황이 지금 암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역시 SCI 평가 정보라든지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 고려신용정보, 리드코프 이런 종목들도 하는 12일 빅스텝 가능성 이런 기사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고요.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 그 다음에 또 핵, 방사능,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시장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도 최근에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5일선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5일선에서 종가 관리 되기까지만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종목들 대봉 LS라든지 뭐 대정화금, 현대약품 등등 네, 체크를 해보시고요. 빅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생명선을 벗어났다가 돌파를 해서 시세를 주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요 자리가 이제 저항을 좀 받았던 네, 요 밴드죠. 요 구간을 좀 소화를 할 것인지 저항을 받고 빠질 것인지 는 알 수 없지만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될 종목이다. 자, 신규 상장주를 제가 이제 금요일장 집중을 했었고, 어디서 이제 분할 상장이라든지 신규 상장주를 어떻게 좀 매매를 했었는지 이미 매매 복귀는 영상으로 좀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한번 볼게요. 이노룰스라는 종목이 뭐 상한가에 진입은 하지 못했지만 뭐 시간에서 4.73%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모델 솔루션 같은 날 상장했던 종목이고요. 이노룰스가 더 강했는데 일단 두 종목 당연히 좀 체크를 해보면서 뭐 그 밖에는 WCP라는 종목이 이제 5일선을 좀 타고 갈 것인지 저항받고 또 빠질 것인지 볼 수 있는 또 자리에 있고요. RP바이오도 이제 최근에 5일선이 생겼고 5일선 저항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요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뭐 5일선 위로 좀 안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파이넴텍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요것도 역시 뭐 저는 계속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결국에는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네요. 자, 자동차 관련해서는 일단은 세비캠 지금 요런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지를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비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에이프로 그 다음에 뭐 세비캠 하면 사실 성일 하이텍도 체크를 해 봐야겠죠. 생명선 아래에 있어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를 했으면 생명선을 지키면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시나리오대로 갈지 아니면 저항받고 또 한번 저점을 깰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좀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도 삼보 모터스는 뭐 시장이 아무런 상황 속에서 급등을 한 다음에 생명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생명선 자리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캠지스가 생명선을 터치를 해줬고, 그러니까 방금 아까 요런 자리 비슷한 자리네요. 그 대성에너지였나요? 대성에너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시세를 주고 생명선을 벗어났다가 이거 안 봐야 되는 자리죠. 안 봐야 되는 자리. 그래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자리인데 대성에너지가 급등을 할지 아니면 캠시스처럼 이런 자리처럼 생명선을 좀 지키면서 시세가 나오지 않고 또 빠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성에너지도 생명선 아래로 다시 밀린다면 생명선 요 자리에서 다시 밀린다면 다시 재돌파하기 전까지는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캠시스는 이제 생명선을 재돌파할 건지가 지금 중요하고요. 생명선에서는 계속 좀 저항을 받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했었고 여기서부터 매매를 안 했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역시 생명선을 재돌파할 것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생명선을 좀 벗어나면 역시 뭐 안 볼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나노신소재. 그러니까 나노신소재도 최근에 생명선을 지키지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생명선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요 캔들에서 경계를 해야 된다. 벗어나면 사야 될 영역이 아니라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 될 영역이다. 네. 생명선 벗어나니까 쭉 빠지고, 생명선 타니까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명선 아래에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최소한 생명선을 돌파하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생명선을 최근에 찔러주고 또 밀리고 요 구간 지키면서 생명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하고 음봉 조정인데 여기서 생명선을 다시 탈 건지를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타면은 이제 레드불 또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케미칼도 최근에 뭐 음극재였나요? 뭐 강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5일선 타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만 체크를 해보고요. 아바코도 그렇고 뭐 미코라는 종목도 있고요. 미래나노텍도 금양과 함께 금양도 최근에 그러니까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계속해서 사실 떨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다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생명선을 뚫어줘야 돼요.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생명선을 힘차게 딛고 올라설 것인지 다시 한번 빠지면서 힘없이 이제 또 조정을 받아갈 것인지 그 밖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티키스트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뭐 예의상 봐줘야 될 모습이고 오토인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뭐 예의상 역시 봐줘야 될 종목이고 넘어갈게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피플바이오 최근에 이제 초급등을 했고 생명선에서 또 이렇게 또 질주를 하고 있는데 카운터텍 관점에서 급등하기 좋은 날은 이미 만들어 놨고요.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피플 바이오, 뭐 엔젠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마젠도 뭐 마찬가지고 툴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렇게 5일선 지금 뭐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또 이렇게 이어지는지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HLB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생명선을 좀 벗어났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특히 여기는 이제 정말 좀 아쉽고 생명선을 탈지 또 저항받을지 로봇주로 바로 가세요. 로봇 쪽에서도 좀 볼 게 꽤 있어요. 그래도 해성TPC도 시장 상황이 안 좋지만 생명선 위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해성TPC 그 다음에 SPG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자리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장중에 생명선 돌파하네 하는 흐름 속에서 매매를 해 볼 수도 있고 이제 관심용으로 좀 추가를 해 놓으시고 앞으로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 밟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바로 가준다거나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어지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SPG, 로봇주,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생명선, 레인보우,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금요일장 생명선을 벗어났다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지오 엘리먼트, 이것도 이제 뭐 레드불 검색계도 포착이 됐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면 역시 5일선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오 엘리먼트, 뭐 아스플로 뭐 등등 보고 있는데요. 오픈엣지 ARM 관련해서는 5일선을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5일선을 다시 타지 못하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옴시티 쪽에서 뭐 재건 쪽에서 한미 글로벌 최근에 시장에서 뜨겁죠. 신고가 영역이고 최근에 그러니까 좀 흔들고 제가 최근에 요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철저하게 좀 흔들리는 자리에서 잘 지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흔들어 대놓고 확 그냥 그러니까 개미를 털고
그러니까 저도 개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털고 이제 급등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흔든 게 결국 이렇게 갔으니까 흔든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쭉 급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까놓고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한미글로벌 어쨌든 일봉 상황은 제가 이제 흔들렸지만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 저는 매매를 못했지만 공략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한미글로벌. 자, 요것도 주차를 잘 했어요. 카운터대 관점에서 바로 시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또 이어지는지를 기본적으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보고요. 한미글로벌, 유신, 히림, 그 다음에 데모, 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요일장 마리화나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급등을 했어요. 마리아나 화일약품, 화일약품이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차트상 위치는 이제 좋은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바로 가던지 또 조정받고 가던지 마리화나 화일약품,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사실 차트는 오성첨단 소재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딱 요 음봉을 먹으면서 새가 딱 나오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요. 개별 특징주, 그 외 관심주,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라든지, 요거는 시간 외에서 올랐더라고요. 시간 외에서. 요것도 레드불 자리네요. 레드불 자리.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그래서 요것도 좀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스트, STX. 자, STX도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밑에는 또 세력선이 있고요. 또 중요한 자리 STX, 그리고 화천기계도 최근에 급등한 다음에 생명선에서, 그러니까 화천기계나 양지사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시세 주고 생명선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좀 5일선 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고, 화천기계도 시세를 주고 5일선 타면서 또 시세가 나오고 있고, 화천기계 미래 ING라는 종목도 시간에서는 빠졌는데 빠지면 그러니까 일단은 5일선 타면서 또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레드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캐스닥 코리아, 그 다음에 YTN도 조금 아쉽네요. 시간에서 빠져서. 사실 여기서 또 바로 이어지면 참 좋은데 다시 한번 또 생명선과의 이격을 조금 더 좁힌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YTN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YTN 내일 IMBC가 단일가에서 해제가 되죠. 그리고 한국중계TV도 최근에 생명선에서 이제 좀 생명선 벗어났다가 다시 한번 또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쪽도 계속 보고 있고, 신재생 쪽에서는 대명 에너지가 생명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시도를 했고, 요 구간에서 음봉 먹으면서 생명선을 딱 탈환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모습에 있고요. 최근에 레드불에 나왔던 W게임즈, 데브시터즈, 네오위즈도 일단 보고 있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과정,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여드린 종목 가운데 밑에서 아까 화일약품도 약간 이랬던 모습 아닌가요? 화일약품도 그죠? 화일약품도 그러니까 이런 식 화일약품도 나중에 만약에 시세를 주지 않더라도 조정 받더라도 다시 한번 재돌파할 때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출판사가 최근에 생명선 아래에 있다가 전혀 안 봐야 될 자리죠.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재료가 있었나봐요.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고 조정을 받았지만 생명선 밀려났는데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5일선을 벗어나지 않고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도 조정받아주고 또 이어진다거나 또 바로 이어진다거나, 어쨌든 앞으로 5일선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그 밖에 한전산업 또 움직임이 크죠. 삼성출판사의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5일선을 벗어나기 전까지 또는 생명선을 어떻게 재돌파하는지를 이렇게 좀 체크 포인트로 잡고, 한국정보통신의 생명선을 다시 이어갈지, 그밖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좀 어수선한데 MI텍이라든지 제룡전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상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고 오는 화요일자 네, 잘 대응하셔서 네, 좋은 성과 또 수익으로 마감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운터어택 강의 네, 공지는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강 신청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